천간과 진신입니다. 예. 우리 인류는 이제 수천 년 동안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한 흐름들에서 이 천간이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어떤 부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천간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이제 천간이 10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12개, 자축, 인묘, 진사오비, 신유술에 이렇게 12개인데, 이 천간과 지지가 결합한 것이 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달력에도 보면 이제 간지 달력이라고 해서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을의, 병자정축 이렇게 쭉 해서 60개까지 가면 개해인데요. 그래서 이제 60갑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환갑잔치도 하고 하는 게 60갑자가 한번 다시 돌아오면 이제 환갑을 맞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력에 보시면 간지 달력으로 해서 매일매일에 그 60갑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60갑자가 돌아가는 그런 오묘한 어떤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천간과 지지는 아주 중요한데요. 사주 명리 공부의 핵심이고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천간이 의미하는 이 10가지를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면 이 사주 감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해서는 이제 양과 음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장 과정입니다. 이게 성장 과정이고, 요거는 오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갑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이제 한 해의 시작은 우리 그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 봄,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양력 2월 4일이죠. 2월 4일 기준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띠도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띠가 바뀝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뭐 음력 1월 1일로 바뀌는 걸로도 이제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양력으로 2월 4일 입춘이 도래할 때 한 해가 바뀌고 또 띠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간을 이제 성장 과정으로 볼 때 갑은 이제 봄의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서 임계까지 가면은 이제 이게 한 해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천간을 10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또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까지는 이게 양의 기운이 되겠고요. 예, 양. 그 다음에 기, 경신, 임계, 요거는 음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어요. 10개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10개는 다 음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갑은 양, 을은 음, 병은 양, 정은 음 이렇게 해서 5개씩의 오행 5개씩 해서 요게 이렇게 해서 5개, 요렇게 해서 5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양이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오행적인 측면에서 갑은 양, 병은 양, 무는 양, 경은 양, 임은 양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갑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천간이 되겠고요, 그죠? 천간이 되겠고 이게 이제 지지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지는 12개고 이건 10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연, 월, 일, 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천간이 4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지가 이제 4개, 천간이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8글자에서 그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태어난 날의 일간 위주로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가진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순이라는 어떤 그 기운입니다. 이거는 아주 맑고 성정도 깨끗하고 그리고 깨끗한 어떤 그런 의지, 인간의 어떤 그 정신, 그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지지는 이제 육체적인 거고 이제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천간은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 의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지는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그 부분이 지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지지는 뭐 다음 그 시간에 뭐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천간에 대해서만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신은 뭐냐? 진신은 이게 이제 진신은 이제 적천수의 그 진가론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진신은 이게 이제 천간이 다른 천간하고 잘 매치가 되고 어울리는 어떤 천간이 잘 어울리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간목 같은 경우에는 진신은 경금, 정화, 기토개수, 병화임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갑을병정 무경신인데 이게 10가지 중에서 이 간목이 필요로 하는 거는 정화다, 또 아니면 경금이다, 아니면 개수다, 그리고 기토다. 뭐 이렇게 이제 이걸 구분하는데 왜냐면 이 갑한테 존재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천간은 결국은 요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목이 의미하는 거는 뭐 기둥이라고 할지 이제 큰 나무 이제 뭐 그리고 1년생이 아닌 다년생의 큰 나무들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나무는 쓰임새가 어떻게 쓰이냐면 나무를 잘 잘라가지고 불도 떼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료도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간목을 자를 수 있는 이 경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금은 이제 뭐 쇠, 그다음에 뭐 큰 뭐 저기 뭐야 그 뭐 잘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보석 같은 거니 그런 건데 이 경금이 결국은 간목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간목은 또 간목들을 존재를 하려면 근데 쓰임새로 하려면 이제 그걸 뭐 땔감이나 나무를 갖다가 이제 뭐 연료를 쓰고 한다 그러면 그 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의미하는 정화예요. 정화가 필요하고 또 간목은 기토, 뭐 논밭 같은 데서 이제 그 푸른 어떤 그런 나무들이 자랄 수 있으려면 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개수는 이제 우수, 비 그런데요. 이제 물이 없으면은 모기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있어야 되고, 병화는 태양입니다. 그 아무리 물이 있고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태양이 없으면은 나무는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간목과 매치가 잘 되는 조화가 되고 꼭 필요한 천간, 다른 천간, 그러니까 그걸 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신의 개념이 사주 간명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신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부귀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간명을 할 때 그 사람의 사주 원국에 진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하고 귀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는 진신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고 아무래도 진신이 없거나 아니면 진신이 뭐 충국이 되어 있거나 뭐 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형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귀기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사주가 좋게 구성이 돼도 진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귀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 과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세계는 합법칙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돌고 그 이치적으로 돌고 그리고 우주의 어떤 그 원칙 그런 것들이 법칙적으로 돌아가고 성장 발전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추나 추동이 거의 이제 잘 구분이 돼서 있는데 그 1년이 바뀌고 또 10년이 바뀌고 100년이 바뀌고 이렇게 이제 그 자연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봄의 기운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 시작은 입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봄이 왔다는 거는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생명체가 다시 이제 기운적으로 봄의 기운처럼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간목의 의미는 시작입니다. 시작, 스타트, 출발. 예. 그래서 이 간목을 가지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출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끌고 나간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도자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주에 이제 여기 갑일간이 있고 이게 이제 년, 월, 일, 시. 그러면 여기 이제 갑일간 여기 이제 지지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갑일간이 이제 이렇게 갑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도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의 역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격도 좀 주도적이고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갑이 일간이 옆에 또 갑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살림을 형성했다고 해서 이 갑의 성격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이 갑일간이 또 옆에 갑을 갖고 있거나 또 하나를 또 갖고 있다. 뭐 이건 이제 더 세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송 쪽에 특히 뭐 신문 기자랄지 PD랄지 뭐 이게 언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 이렇게 사주 감명을 할 때 아주 도움이 되고 또 반드시 이걸 갖다가 의미적으로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정확한 사주 감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오행적으로는 양이고 또 이제 성장적으로도 뭐냐면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간목의 의미는 시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을 보시면은 이제 간목은 이제 시작이었고 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제 을목으로 보면은 이제 완연한 봄이 되겠죠. 이제 막 이제 을의 그 한자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이렇게 막 이렇게 초목이 막 흐드러지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의를 보면 이제 한자의 뜻을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만춘의 기운. 그러니까 뭐 아주 풀이나 나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옆으로 쫙 퍼지는 그러한 형태의 기운. 이것이 이제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을 일주로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활동도 굉장히 좀 활동량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성격도 좀 온순하면서도 차분하고 또 이런 어떤 그 만춘의 기운처럼 이렇게 아주 화려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서 진신은 을목도 뭐냐면 간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늦은 봄에 막 그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꽃이 피고 하는 그런 건데 결국은 1년생 그 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을목도 뭐 당연히 개수가 필요하겠죠. 물이니까. 그 다음에 태양도 필요합니다. 병화. 그 다음에 을목이 또 자라려고 하면 1년생 초목들이 이제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논과 밭 이런 들판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토양이 좋은 그런 그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무대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토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목도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을목한테는 나무는 이제 간목은 큰 나무인데 이제 을목은 이제 그 1년생 초목이어가지고 이렇게 간목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을목한테는 간목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진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을목, 을일간을 가진 사람은 사주에 옆에 개수나 병화나 기토나 간목을 갖고 있으면 그건 귀격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귀격사주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또 남들한테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을목이 이런 것들이 없고 뭐 이런 경금 같은 거나 신금 같은 것다 신금이 이제 이건 아주 칼같이 이제 막 내려치는 어떤 나무를 내려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이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면 사주 감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병화입니다. 이제 병화인데 이제 이 병화까지 오면 이제 뭐냐면 꽃이 다 펴가지고 이렇게 확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번져나가는 기운이고 병화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이제 열기가 있는 그런 큰 어떤 빛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화는 가장 양의 기운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뭐 소개하겠지만 병화는 지지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받으면 아주 강한 힘을 받는 그런 아주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입니다. 그래서 태양화, 화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병화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열정도 좀 강하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그다음에 자존심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진신은 병화는 간목과 임수, 신금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그 태양인데 이게 태양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간목이 좀 있어줘야 간목의 인성이 좀 있어져야 그래도 힘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임수는 이제 그 큰 태양이지만 그래도 이제 임수는 바다 뭐 강물 있는 건데 태양과 큰 바다 같은 거는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되죠. 그래서 임수 병화일간이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한 직업적으로 아주 성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금인데 신금도 이제 병화하고 잘 매치가 돼서 이제 빛이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보석 같은 잘 다듬어진 보석 같은 건데 그걸 잘 빛나게 또 해주고 서로 간의 이 관계는 잘 이렇게 상호 협조적이고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을병, 가을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화로 이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정화까지 가게 되면 정화는 이제 또 다 아까 이제 병화에 막 병화 때는 꽃이 다 피고 이제 가장 양의 기운이 왕성했는데 이제 정화가로 오면 이제 수태를 준비합니다. 이제 후손, 그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꽃향기로 수태를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고 정화는 이제 등촉화, 별, 촛불 이제 타는 불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정화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성품이 좀 외유내강적인 그런 성품이 있고 그다음에 겉보기에는 좀 조용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감력도 상당히 좀 뛰어나고 직감력이라는 게 이제 뭐 의미하는 게 촛불, 뭐 별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가 굉장히 깊고 논화하지만 한성질합니다. 그래서 진신은 이제 간목, 을목, 임수, 병금인데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촛불이고 이제 뭐 뜨거운 어떤 그런 이제 뭐 타는 불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불이 이제 타려면 이렇게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간목이 당연히 진신이 되겠고 을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금도
이제 결국은 뭐냐면 불이 뭐냐면은 이 경금하고는 또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대한 이제 뭐 돌 같은 거나 뭐 이제 그런 또 정제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쇠 뭐 이런 걸 갖다가 의미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불이 있어야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진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에서 또 임수, 다, 간목, 을목 이렇게 진신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토로 오는데요. 이제 무토는 뭐 큰 산입니다. 큰 산이고 고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높은 산이 의미하는 거는 뭐 고독하고 또 이제 믿음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이 워낙 거대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포용력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무토인데 여기에 이제 요 위에 초두머리가 붙으면 이게 원래 이제 초두머리면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늘로 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굉장히 무성한 무자를 의미하니까 결국은 이제는 모든 만물들이 성장해가지고 다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양의 기운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까 처음에 여기 봤을 때 양의 기운이 갑, 을, 병, 정, 여기까지가 양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의 기운이 여기까지가 양의 기운입니다. 양의 기운 끝나고 이제 요때부터는 음의 기운으로 가겠죠. 이제 아까 여기 봤겠지만은 기경신인 게 요게 이제 음의 기운입니다. 음의 기운. 그래서 기토를 이제 보시게 되면 기토는 이제 여기 나오면 지금 음이 이제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이제 기토는 뭐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일반 식물들 잘 크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토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목을 배양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기토일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재능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토가 의미하는 건 되게 온화합니다. 조용하고. 그렇지만 안으로 생각이 굉장히 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것도 토고, 무토도 토고, 기토도 토인데, 이게 토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초목이나 나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배양하는 작용을 갖다가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기를 양자인데요. 이게 이제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가 키우려고 하면 이제 진신이 이제 간목병화 개수인데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그래서 이제 이게 개수가 이게 물을 위해니까 분명히 이거는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토양에서 배양작용을 하려면 이제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화가 진신이 되겠고. 그다음에 토양에서는 물과 태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무를 의미하는 간목, 간목도 당연히 이렇게 존재를 해야 기토나 무토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얘는 이제 논이나 밭, 들판 같은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무토나 기토는 진신이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 병화, 개수. 그리고 기토는 이제 음이 시작한 겁니다. 음이.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기 전 단계. 그래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기토 다음에 이제 경금입니다. 이제 경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을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을목에 을물이 막 이제 풀이 막 이렇게 막 흐드러지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그런 기운을 잡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경하고 요 을하고 이렇게
을병합 나중에 이제 청강합을 배우면 이제 이게 을병합이 되고 이것도 이제 갑기합, 예. 그다음에 병신합, 정임합, 무배합 이렇게 이제 합이 되는데 이 이제 경의 단계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열매를 갖다 맺는 그런 그 단계로서 을을 끌어들여서 이제 잠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금이 의미하는 뭐 자의는 미완성의 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철 같은 거는 큰 덩어리 금이에요. 그래서 좀 이 경금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추진력이 좋고 아주 저돌적이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이제 그런 뭐 변화를 되게 좋아하고 실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경금이 가진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예. 경금은 신금처럼 예민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그 깊이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렇지만 또 머리를 잘 막 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박하고 예리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금의 시기는 결국은 이제 뭐냐면 열매를 맺는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절로 치면 가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에서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신금으로 가시면 이제 또 양상이 또 많이 또 다른데요. 신금은 이제 가을 계절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경금은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신금의 단계로 오면 이제 그 열매가 떨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늦은 만추의 기운. 예. 그래서 아주 뭐냐면 가을이 이제 계속 깊어서 이제 아주 뭐냐면 열매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분리와 이산의 아픔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요렇게 볼 때는 이제 판단력이 되게 좋고 또 아주 뭐냐면 그 직관도 굉장히 좀 좋고 그래서 이제 금융이나 법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금이 여기 보면 이제 자의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뾰족뾰족한데 이게 이제 현침이거든요. 이제 현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예민하고 손재주가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매사 좀 철두철미하고 예. 그다음에 뭐 아주 그냥 항상 뭐냐면 아주 칼같이 쫙쫙 정리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좀 예민합니다 사람이. 예. 신금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미적인 감각도 좀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예술인들도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는 이게 보석금, 잘 다듬어진 보석금, 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고 성질도 있고 자존심도 아주 강하고 그렇습니다. 진신은 병화와 임수이다. 이제 그 신금도 뭐냐면 이렇게 빛을 발휘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화가 진신이 되겠고 그다음에 임수는 이제 큰 강물, 뭐 바닷물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이런 보석금이 이제 빛을 내려면 이제 그 도세주옥을 해서 결국은 이제 잘 닦아야만 빛이 나니까 그런 이제 도세주옥 그래서 진신은 이제 병화하고 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임수로 들어가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봤듯이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2단계까지 온 겁니다.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여기서부터 쭉 파악을 했을 때 이제 여기 임은 열매가 다 떨어지고 이제는 이제 한 겨울로 접어드는 이제 그런 결실의 단계를 넘어선 그런 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위축이 다 이제 뭐 열매도 다 떨어지고 했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 생명 잉태를 이제 준비하는 단계겠죠. 내년 봄에 또 그 간목이라고 하는 그런 싹을 틔우려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다 준비를 하는 겨울에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임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떨어진 것들이 모인 것
그다음에 이제 자의적으로 보면 임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 바닷물 뭐 그러니까 임수일간 가진 사람들은 좀 총명하고 또 지혜롭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포용력이 있습니다. 임수일간 이제 바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각도 굉장히 깊고, 그리고 상대방도에 대한 어떤 이해심도 좀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깊고, 예, 그래서 임수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포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진시는 무토, 병화, 간목, 경금이다. 그래서 진시는 이제 결국 뭐 임수가 의미하는 게 큰 바닷물 강 그러니까 이제 무토로 이제 이렇게 이걸 막아주면 댐과 같이 되고 이렇게 뭐 막 흘러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게 무토니까 결국 임수도 무토가 좀 있어줘야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감이 있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무토도 임수도 병화, 간목, 경금 이렇게 양의 기운을 가진 양간들이 전부 다 임수한테는 진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개수로 넘어가는데요. 개수는 이제 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 이제 양부터 시작해서 이제 갑을병정무가 양이고 기경신 임계가 음인데 기경신 임계 개수는 이제 음이 이제 다 아주 그냥 최고조로 다 오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을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수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갑으로 가겠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환경, 지구 이런 세계가 흘러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호가 천간이라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수는 그래서 이제 음이 다 되어서 이제 양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는 이제 헤아린다. 이렇게 잘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헤아린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갑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개수는 우수, 빗물입니다, 빗물. 예, 그래서 이 개수도 아까 이제 그 병화처럼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병화는 땅이 없잖아요. 그 태양은. 그리고 개수도 땅이 없죠.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지지에서 조금만 힘을 갖고 있어도 상당한 세력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 같은 경우 이 개수를 가지고 있는 일간으로 이제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생각이 아주 깊어서 기획 업무 쪽 같은 거 연구 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수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는 이제 병화, 간목, 무토, 기토인데 이제 개수는 뭐 결국은 이제 뭐 비를 의미하는 거니까 물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간목을 갖다가 이제 생해주니까 이제 이것도 진신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무토하고 기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물 이런 것들이 땅을 또 비옥하게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병화도 이제 개수에서는 이제 이게 입장에서는 그 병화가 이제 돈이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개수하고 잘 어울리지만 또 이거는 사실은 이제 풀어서 이제 봐야 되지만 뭐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병화의 기운이 너무 세도 안 되고 이 개수가 너무 세도 또 안 되면 이게 약해질 수 있고 이것도 약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천간 10개 갑을병정 무기응신임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뭐 이 천간은 사주 공부의 시작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명상도 많이 하시고 잘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뭐 제가 이걸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 이 천간론 가지고
상당한 어떤 강의 시간을 배분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제 진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외울 정도가 돼야 바로바로 어떤 게 나오는 이제 갑은 뭐 진신이 뭐다, 갑의 진신은 정화다, 뭐 경금이다, 뭐 기토다, 이런 이제 병화다,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그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 사주 명리 그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 중에서도 기초.